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이제 곧 공판.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체포 집행 영장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특검 1호 기소입니다. 내란 특검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또 윤석열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됩니다. 네, 윤석열은 보석 신문 때문에 이 재판에 나온 거지. 윤석열이가요. 네. 7월 9일 마지막 모습 보이고 오늘 모습을 보인 건데 제가 네.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술도 먹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 욕했어. 댓글에도. 그것까지 말이 같지 않은 되냐.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다 욕했단 말이야. 그렇죠. 7월 9일에 마지막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8월 18일에 구치소장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7월 9일에 영장실질심사 출석했을 때가 이제 오늘 말고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 그때가 김현우 구치소장일 때 그리고 18일 날 바뀌고 오늘 저렇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네.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김도영 구치소장이고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염색을 안 하고 네.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이 엄청나게 빠진 거라니까. 나는 이거 술과 관련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제기 한번 해봅니다. 잠깐만 네. 1차 구속 때 1차 첫 번째로 구속되고 그다음에 풀려났을 때는 그때도 그 모습이야. 그때는 얼굴이 그대로였는데. 그대로였어. 어허. 아 여기 뭐 동조는 하지 마세요. 네. 요새 시끄러우니까 동조는 하지 마시고. 강성필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러면 되잖아. 요 어때 종편에서 받아주실래요?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합리적인 저는 생각을 의심.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구치소장 바뀌기 전에는 그야말로 특혜성 접견 면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핸드폰도 가지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다른 뭐 이물질 넣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입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술 끊으니까 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예.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네. 윤석열 그 특혜 접견 그게 이제 조사실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조사실은 훨씬 더 좀 더 그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감시가 수월할 수 조금 있죠. 더 수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눈길을 피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실만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강성필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휴대폰도 막 가지고 들고 드나들었던 것을 감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뭘 들고 들어갔을지 알 수 그럼요.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 신분일 때도 국정 운영을 안 했던 사람이 구치소에서 옥중 통치했잖아. 네. 그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드러났죠.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지시 받고 네. 핸드폰 건네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그 내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 네. 서울 구치소에. 네. 그러자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이 구치소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치소장이요? 예, 네. 공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귀기관의 유권 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네네. 첫째 검찰에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30년간 봉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노렸던 거야 그렇죠. 이놈들이.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 하냐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수용 기관 중 외부인과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의 대통령 기록물 또는 개인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와 이랬던 거야 이놈들이.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여기 엮이기 싫으니까 네가 판단해 임마 하지 말고 던졌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요. 네. 유권 해석을 요청한 음성 녹음 파일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생산 주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너네 갈았어요. 나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김현우. 맞아요. 딱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정해 달라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접견 와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권한 행사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쇼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때에도 나라 걱정 안 하고 술 먹을 맞습니다. 생각밖에 안 하고 진짜 사우나하고 네, 침대에 나라를 누워있고. 어떻게 망칠까, 예. 사리사욕을 챙길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치소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옆에서 교도관들이 받아 적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라도 이게 나갈 수 있으니 한마디라도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집무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건데 거기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간사님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을 지시한다. 그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네. 불법이지만 적어도 얼핏 들을 땐 아,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 진짜 저 사람은 직무를 열심히 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네.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 저희가 이제 특수부 사람 구속하면은 접견부 맨날 봐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수사 단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게 저기 언론 플레이용이에요.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본인이 마치 대단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워딩을 했다. 네. 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군요. 야 근데 이 김현우는 우리가 의심 많이 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전에도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승진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수원구치소에 4급이었어요. 근데 서울구치소에 올 때 승진이 됐거든요. 근데 4급 다음에 뭐예요? 상급이죠. 3급. 근데 상급 다음에 뭐예요? 2급이잖아요. 고위직 낙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상급을 안 거치고 바로 2급이 됐다니까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 심각해. 지금도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교도소장 할 때가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자리 옮길 때가 아니야. 네. 교도소장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야. 오히려 본인이 열 수 있으니까 들어가. 그렇지.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신뢰 못 받는 거지. 오늘 잘하기로 했잖아요. 신뢰받는 언론인으로서. 죄송합니다. 아, 신뢰 4위 축하드립니다. 1.3%. 그런 얘기 왜 안 나가? 주관식. 네, 객관식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뭐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재판이 오늘 중계가 이제 될 건데 예, 중계를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박원정 맞아요. 의원님도 그렇고 법사위에서 진짜 노력 많이 해서 네. 드디어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재판 자체가 세계의 재판이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재판이 될 거고 그럼요. 영구 보존되는 재판이 돼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게 네. 중간에 또 재판부가 일부 뭐 비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저희도 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 너무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1.8평 방에 있어서 뭐 죽을 것 같다, 생존 힘들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네. 예, 진짜 배부른 소리인데 만약에 그게 진짜 좁아서 힘들면 다인실로 보내는 것도 방법일 그 수 있다. 방법입니다. 네,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 뭐 여러 명 같이 지만 다른 분들에겐 피곤하겠지만 정말 좋은 윤석열 오늘 나타난 이유가 보석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술도 한 잔 네. 하고 싶고. 근데
보석으로 석방이 되려면 범행을 전부 부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본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또 하나 자기가 나가서 뭐 도망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갈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아니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내란을 저지른 내란 범죄자의 자부심입니까? 아, 참. 그 말도 안 되는 아,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어? 예. 석방 그 보석을 지금 신청을 한 건데 아 그 국민들이 뭐라고 보실지 정말 아유, 좀 기가 막힙니다. 아, 그럼 뭐 어떤 얘기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윤석열이 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야, 나오고 있는데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소개해 주신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보석해 주면은 운동하고 당뇨식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 내가 볼 때 안에 있어야 건강 회복돼. 안에 있어야. 요즘 당뇨엔 독방이랍니다. 아 진짜로. 좋은 표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표어예요. 매부쇼 장학생. 예.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건강이 지금 응급한 건 아닌데 아니야? 근데 법정에 지금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아 진짜 해달라고 이 사람은 진짜 요만큼도 반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와 너무 심해. 네. 나오는 발언들이 진짜. 나오는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자잘해? 네. 그리고 와. 이건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은 네. 분노해가지고 네.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협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협박. 이거는 협박 이거는 중요한 예. 대목인데. 지금 나오는 재판부를 보도는- 겁박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웃을 일 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안 되지. 보통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독방 중에서도 카메라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발 그러니까요. 묶어놓고. 네. 그러니까 그런 누구한테 위험이 위해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면은 인용을 안 해주면은 그 뭐 스스로 뭐 그러니까 상대방 누구를 위해서 위해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훨씬 더 저 개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네. 되겠다. 이런- 더 예.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받네. 한편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했던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분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극우층이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걸 좀 유도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특히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 일단은 헤어스타일이 바뀐 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예. 저렇게 들어와서 두리번 그 매번 입는 그 자켓을 입고 왔고, 오늘은 넥타이 매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고요. 재판장 향해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 모습, 그리고 실제 저 자리가 보통 피고인들이 앉는 자리이죠. 맞습니다. 원래 피고인 예, 예전에는 쫙 구석에 뒤쪽에 앉기도 했었는데, 예, 지금 그리고 수용 번호가 적혀 있는, 어제 그전에 김건희 씨가 네. 배지를 달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명패 같은 걸 달았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저렇게 촬영돼서 공개된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이라든지 좀 해가지고 뭐 예민한 정보가 있다든지 네. 군사 기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음성도 삭제할 건 삭제하고, 영상을 또 공개한다는 거죠. 뭐 언론이나 포털 통해서 또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진을 저희 제작진이 계속해서 띄우는데 살이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옆모습을 보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그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첫 번째가 술을 끊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술 안 먹은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술 맨날 밤마다 드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살이 쫙 빠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한된 오히려 영양소를 제공받고. 제한된? 그러네. 아니야, 거기는 되게 영양소가 영양 골고루 균형은 돼 있어요. 맞겠죠. 균형이 오히려 맞아요. 균형이 맞는. 그러니까 과식하던 게 아마 사라졌지 뭐 그렇겠죠. 않았을까. 그리고 야식을 못 먹잖아요, 저기는. 못 먹죠, 못 먹죠. 다이어트의 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술, 야식 등등과는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뭐 지난 7월 3일 얼굴 공개된 이후에 오랜만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였는데 헤어스타일과 아니죠. 살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할 때 그때 좀 보여줬잖아요. 아, 봤어요 그때? 나 나는 못 봤잖아. 봤는데. 우리 살짝 봤잖아. 살짝 한 봤던 1초 거. 정도 예. 봤잖아요. 예. 그래도 그때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이제 보석 신문이 진행이 됐고, 신문 마치기 전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 18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첫 멘트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큰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 몇몇 발언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1.8평 그러니까 구치소를 얘기하겠죠.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원래 2.8평 아니야? 1.8평이 맞아요? 글쎄요. 독방이면 그러니까 독방이 난 2.8평으로 알고 있어요. 2.8평. 예. 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던 부분들 언급하면서 본인이 이제 검찰 출신인데 진술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싶어서 한번 나갔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뭐 예, 수사나 조사 방법 혹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 그래요. 일단은 저 우리 법조인들 두 분 계시니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정말 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게 힘들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자백하고 국민들 앞에 그리고 법원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가장 핵심적으로 추가 기소된 거는 공수처가 영장 이 법원이 발부한 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저항한 부분이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들을 대동해가지고 사병처럼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불법이라고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임하고 있다. 뭐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건지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던지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건 본인이죠. 그 보석신문이잖아요. 이 발언을 한 건. 보석신문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아니죠.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일단 오늘 이제 한 재판이 두 가지였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5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거였잖아요. 예.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그다음에 선포문, 계엄 선포문 사후 그 작성 폐기, 예. 그다음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보, 비화품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는데 여기서 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관련해서 또 여전히 한덕수 총리한테 맞아요. 또 책임을 네.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고 습관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한덕수 총리가 뭐 이 그 사후 계엄문에 대해서 뭐 폐기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문서로서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 도대체 무슨 근거를 네가 생각한 거냐. 예.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대답을 사실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한덕수가 행정총괄이었기 때문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하면 효력이 없는 걸로 생각했다. 아니 그럼 본인은 한덕수보다 더 위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기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강희구가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가 폐기하라 그랬으니 나는 이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도대체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좀 한심스러웠고 또 하나 좀 전에 우리가 1.8평인지 2.8평인지 얘기했지만 자기는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다. 뭐 여기 나오는 것도 뭐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자꾸 왔는데 그럼 홍거실에 한번 가보라 그러세요. 홍거실에서 한번 그 여름에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홍거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래저래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와중인데 본인이 그럼 혼자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는지 그 동안에 변호인 접견도 얼마나 호화롭게 자기 맘대로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조금 약간 본인이 도대체 처한 상황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은혜롭고 얼마나 더 고마운 상황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권성동 의원 홍거실 관련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사실 없어요. 이게 뭐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는 맞습니다. 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독방이 힘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솔루션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거실 가보셔요. 네.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의외로 다른 사람들한테 호령하면서 자기 또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막내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성렬이 사람이 노래 큐! 아니다. 영영 잘 먹어. 오 잘하는데. 아 이건 너무 센스가 있으시다. 야 정말 속상하고 유치합니다. 이 재판에 이제 변호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김홍일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김계리, 뭐 유정화 변호사 등인데
각각의 변호사들 발언들 중에 좀 볼 거는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특검의 기소 자체가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로 봐야 된다. 이 대통령 본래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정화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끌고 왔는데요. 그 타임지 인터뷰에서 만약에 미국의 요구가 엄격해서 그대로 했더라면 나 탄핵당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뭐 이런 발언을 법정에서 했다 그럽니다.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자신의 그 의뢰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도움되는 발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김계리 씨는 도움되는 발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 변론을 할 때부터 윤석열의 전략은 예를 들면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라는 변호사들의 전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세력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끈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입맛에 맞는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더 짙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뭐 헌재 때부터 탄핵 때부터 했던 얘기지만 참여했던 변호인들이 나한테 사건을 의뢰한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진짜 멋진 법리로 방어를 해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변론 시간에 하고 있다. 오늘 여기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떻게 될까요? 1차 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내란 재판,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지기현 판사가 하는 재판하고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첫 재판은 나왔는데 그 이후 재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첫 번째 재판 이 백대현 부장 재판은 나왔잖아요. 우리가 딱 보니까 건강했죠, 더 좋잖아요. 그러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안 나오고 싶을 때 예. 나 아파서 못 나가요. 이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기현 부장을 오히려 물매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하면 지기현 부장은 그 당시에 변호인들이 뭐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나왔는데 내일은 안 나올 거예요?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갑자기 또 몸이 나빠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지기현 부장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도대체 내 재판부는 뭘로 보길래 안 나오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특검이 계속해서 강제구인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그 부장의 행동이 사실 옳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전 이게 오히려 더 본인의 나머지 거취를 게다가 보석에 대한 결정을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석에 대한 결정은 사실은 그 재판부 맘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금 재판부가 앞으로 내 재판에 잘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보석을 원래 결정 꼭 오늘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나 같으면 끝까지 안 해주고 버틸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생각이 많아지겠지. 생각이 많아지겠지. 내가 이 재판보다 잘 보여야 되나 못 보여야 되나. 내가 안 나가면 이 재판부 아니 구속되는데도 안 나오는데 불구속 상태면 더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 보석시켜주면 잘 나오겠습니다 했다는데 어떤 판사가 그걸 보고서 그래 너 보석시켜주게 잘 나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화가 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 나요. 자기 완전히 나를 뭘로 본 거야? 자기를 바보로 이렇게 만드는 돼야 될 거잖아요. 텐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윤석열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걸석 재판을 진행한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잘하는. 네, 맞습니다. 뭐 휴가 갈 거 다 가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지기현 재판부의 이 내란 재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눌러앉아 있던 윤석열이가 그 2차 탈옥을 꿈꾸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 저 오랜만에 얼굴이 보였어요. 30초 공개했거든요. 30초 공개한 거. 자, 윤석열 오랜만에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쪽인가? 저기 앉으면 되는 겁니까? 요즘 뭐 몸이 가볍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렇게 앉아서. 근데 급 늙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저렇게 살도 앉아가지고 엄청 빠지고. 저것도 다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장빨 빠지고 머리 예. 염색 빠지고 하니까. 그런가? 지금 머리 그렇게 자르고. 그렇죠. 저거 나 힘들어요 하려고 해서 보낸 건데 네. 자세히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피부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맨 얼굴일 거거든요. 알코올을 안 먹으니까 진짜 피부가 확 살아나네. 더 건강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 더 건강해졌네. 의사님. 예, 아니 술 끊고 그러니까 체중도 줄어들고 지금 보면 혈색도 좋고. 오히려 생기가 더 있어 보여요. 의사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마네킹 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사람 보는 느낌이 좀 날 정도로 오히려 저분은 제가
저분한테 천운이 2번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내단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단 성공했으면 윤석열이 죽습니다. 군인들한테. 예. 아니 그 자기들이 그 권력을 순식간에 찬탈할 수 있는데 총알 한 발 아까워가지고 윤석열 두목으로 놔두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러고 있었겠어요? 윤석열 죽어요 그러면. 그런 그리고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천운이 뭐냐면 두 번째요. 구속된 거예요. 구속된 거. 계속 저렇게 술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돌아다녔으면 정말로 비명 행사했을 거예요. 그럼 건의가 얼마나 구박했겠어. 그래요. 근데 저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탁 차단이 되면서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봤을 땐 체질이야 이 양반. 감옥수가 체질. 눈도 초롱초롱해요. 맞아.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요. 눈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눈빛도 초롱초롱. 이제 마음도 편해지시고 저기 안에 있으면서 가스라이팅 하던 여자도 없어지고 네. 지금 이제 제 2의 삶을 살고 그렇죠. 있네요. 지금 이제 밖으로 이제 기어 나오려고 하시는데 본인의 의지인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지로 보석 신청을 한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쇼피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고 있으니까 아유 저분이 건강하게 목은 매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흐뭇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필승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선전하는구만. 바로 선전하는구만. 그렇습니다. 좋잖아. 변호사비 안 들고. 잘 변호야. 자, 임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이고, 형님 오늘 제 귀 빠진 날입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해. 우리 입이. 라이브 자주 못 봐주셔서 일이 먼저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보면 되지 뭘.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면은 재판 과정 좀 이따가 이제 중계 촬영한 게 나오겠지만은 일단 판사의 결정인 거거든요. 앞부분만 보고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지기현 같이 저리가 할 수도 있어요. 내 거야 이 재판장은 이럴 수 있는데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판사 이름이 백대현 판사인데 젊은 판사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판사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쪽에서 악용할 수 있고 조중동에서 조리돌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판사의 속내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 윤혜님 먼저 왜 공개를 했을까? 공개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지기현의 그 그렇죠. 깜깜, 예. 진짜 그런 깜깜이 공개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고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닐까요? 그리고 헌법에 재판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판사들을 위해서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거는 피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을 위해서. 오히려 재판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 재판은 공개돼야 되고 판결문도 공개돼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이 저 지랄을 하면서 마치 재판이 공개되는 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공개를 해줌으로써 우리 재판부가 이렇게 투명하게 재판을 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적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 사람에게 걸맞는 형을 내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피의자도 억울한 피의자 또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피의자한테나 저게 적용되는 거지. 윤석열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싫은 거지. 예,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이거는 지금 내란 재판이 아니라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근데 저 체포하려고 그럴 때 체포방해. 저기 경호처 통해서 막은 거. 체포방해 부분에 대한 재판이고 이게 국민적인 알 권리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피고인 윤석열을 위해서도 공개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개가 좀 있으면 될 거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석 그 판결 내는 거는 그거는 중계를 불허했어요. 같은 재판부예요? 같은 판사야. 백대현 판사가. 왜? 약간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른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보석 같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거지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재판과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보석 재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는 이거는 개인의 신변 잡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파요. 저 살 빠진 거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제 눈을 한번 그렇죠. 보십시오. 뭐 이런 게 제가 지금
판사님이 보기에는 제가 지금 뵈는 게 있어 보입니까? 아, 막 그런 제가 얘기들이 지금 나오죠. 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뭐 나중에 너 왜 재판 난장판이네. 안 나왔냐라고 하면 제가 뭐 어디가 아프고 해서 재판을 제가 술을 먹어야 힘이 나는 꼬마인데 술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재판에 못 나왔는데 제가 보석을 해주시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재판 나올게요.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았어.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좀 개인의 신변잡기에 가깝고 국민들이 알 권리와는 좀 거리가 있다. 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공개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판사 입장에서 비공개를 결정을 하는 데는 아마도 그런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그거 보고 싶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결정은 언제 나와요? 네. 결정. 바로 나오 바로 하지. 아니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석 재판은 한참 있다 나오기도 어머! 합니다. 재판 진행하다가 나오기도 해요. 바로 안 나오고. 아, 재판 진행은 지금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 좀 진행해 보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보석 다음 기일 막 이럴 때? 다음 기일이나 다다음 기일 이렇게 결정할 지금 수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네,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냥 주장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네, 있고. 아, 몰랐네. 오, 잘 그렇구나. 물어봤죠? 참. 네. 또, 아니 모르니까 나는 야, 아예 저리 바꾸자. 모르니까. 아, 자, 우리 방글라님이 강성범 톤 좀 낮춰. 알았다. 톤 낮춘다. 알았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 보석 신문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고 뭐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네. 저도 뭐 이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결과는 또 오늘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아닐 수도 굉장히 있고. 소중한 정보. 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네. 있다. 근데 사건의 중대성, 저 죄질의 아주 심각성을 보면은 바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요, 제 생각에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아닐 수도 있다. 언제 나오냐라고 답을 주셔서 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판단을 많이 할 게 없어요. 음. 이 사람이 재판도 안 나오고 있는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재판을 안 나오고 있는데 나가면 뭘 할 줄 알아요. 맞아. 이거 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의대와 직위원으로 가봐야 되겠는데, 야, 감사가 끝났다는데 또 여기다가 먼지거리를 또 얹네요.